토끼 옥토끼 한수혜입니다. 나 이거 해보고 싶었어. 은희 언니도 그러는데. 러브스토리 하면 러브스토리의 여왕 아니겠습니까? 여왕도 수혜 씨를 모시고 네. 남편과 주고받았던 그 남만 남성 덕마 주고받았던 러브스토리에 대해서 네. 썰을 풀겠습니다. 네. 오늘 남남북녀 커플이 모였습니다. 남남북녀 커플. 아니 저는 지금의 남편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지만 저는 남편하고 결혼하기까지 굉장히 어머 언니 맞아.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만 정말 결혼하는 게 이렇게 힘든가 이랬었는데 제가 수의 얘기를 듣고 정말 나는 입을 싹 닫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냐면 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계속 이제 나와서 막 남편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 도대체 있기나 한 거예요. 한 번도 못 봤어. 남편 지금 집에서 뭐 하고 계신가요? 집에서 지금 있겠죠? 네.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거 있어, 수혜야. 뭐. 아니 저희랑 있으면 수혜가 아직도 오빠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잇몸 만개가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좋아? 아직 솔직히 말해. 아니 진짜 솔직히 말하는데 언니 안 좋아? 아니 좋아하나? 이게 뭐냐면 사랑해. 나는 아직도 설레 언니. 아직도 설레? 많이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한 결혼하고 한 몇 년 차쯤 됐는데 오빠 우리 다시 연애할까? 그게 너 왜 그래? 막 이래. 우리 다시 연애할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내가 이 사람이랑 계속 그 설레는 마음 그러니까 보면 우리 오빠 너무 잘생겼다. 그래 얘는 맨날 이래요. 저희랑 있어도 한 3마디 하잖아요. 그럼 4마디째부터는 또 오빠 얘기. 그러면 에이 언니들 옆에서 또 시작됐다 이러시.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좋은 거야? 그럼 툭툭하면서 해줄 거 다 해주고 몰라 일단은 좋아. 그러니까 이게 좋은데 무슨 이유가 있겠다는 맞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언니. 내가 막 기분이 막 좋으면 막 갖다 막 부비부비하면서 우리 오빠 사랑해 이러면서 이제 한 하루에 막 100번 남아 이제 조절 되거든요. 사랑한단 말을 100번 이상. 그러면 이제 오빠가 그만해 이러면 그러니까 100마디에 거의 그러니까 나는 뭐가 속상하냐면 사랑해 그러면 나도 사랑해 이러면 끝나겠는데 맞아. 여자들은 그런 게 있지. 사랑해 하고 얘기를 하면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까지 사랑해 한다는 게 100번이 되는 거지 언니. 그러면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겨우 이제 알았어. 이제 좀 그만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진짜. 끝나는 거죠.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에 또 시작되는 거지. 그리고 언젠가지 뒤쳐가지고 안 하기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한 3일째 되는 날에 자기야 요즘에 왜 사랑해라는 말을 안 하니?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게 사랑한단 말을 계속 수혜가 밥 먹듯이 하니까 아예 그냥 그게 그냥 이게 이제 통과우리 그냥 얘는 그냥 무조건 날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고 날 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안 하니까 왜 갑자기 안 하지? 아니 근데 요즘 수혜가 엄청 잘 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잘 나가면 그 현빈 씨가 좀 불안해하고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를 딱 얘기를 하는데 내 와이프는 김땡땡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한 땡땡은 모르는 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땡땡과 김땡땡은 서로 다른. 부부간에 통하는 뭔가가 있구나. 언니 그 사이좋은 부부들 보면 있는 거 알아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사이좋은 부부 며칠 전에 봤는데 사이좋은 부부는 그게 애칭이 맞아. 하더라고요. 언니 있어요? 애칭 당연히 있지 우리는. 뭔데? 부끄러워. 빨리 말해. 우리는 이렇게 웃지 마. 안 웃어. 팬더라고 해.
쿵푸 팬더. 팬더이기도 하고 아. 가장 많이 부르는 거는 내가 남편을 진이라고 불러. 아, 지니. 지니. 그거 진짜 애칭이다. 애칭. 진이 이러지. 나는 우리 남편을 이게 입에 붙은 게 뭐냐면 너무 뭐라고 예쁘게 불러주고 싶은데 남편을. 근데 이게 이 애칭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김자기. 김자기. 그러니까 난 사실 막 결혼해야겠다라는 마음은 없었거든. 한 해 뒤에 만나다 보니까 약간 좀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결정적인 게 딱 있었어. 나랑 사귀다가 저희 신랑이 개업을 했거든요. 근데 개업할 때 돈이 조금 부족했어요. 대출을 받고도 부족한 돈이 있다고 나한테 말하길래 그때 당시 제가 모아놓았던 돈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 돈을 신랑한테 주겠다고 했어요. 우와. 결혼도 안 하는 성격. 결혼도 안 했는데 난 그냥 이 사람이 보였거든. 그냥 막연히 이 사람은 나랑 함께할 평생의 동반자구나라는 생각이 무의식에 박혀 있긴 했었던 것 같아. 근데 받아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게. 근데 싫대요. 자기는 째째하게 여자한테서 돈 빌려서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냥 개업을 접으면 접었지. 네 돈은 내가 안 쓸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결혼을 해도 자기 처자식은 굶겨죽이지 않겠구나. 남자답다, 사나이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멋있다. 그냥 냉큼 결혼하자. 냉큼. 네, 결혼을 했는데 시에는 뭐 결정적인 게 있었어? 이 사람이랑 내가 평생을 같이 해야겠다. 결정적인 거는 엄마가 이제 오셨던 계기가 그게 제일 결정적이었고 이게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참 지금 우리 신랑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때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러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형이 있거든요. 그 형이랑 평생을 보느냐 마느냐가 걸려있던 문제라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야? 내가 이제 그 형이 설마 수혜를 좋아한 거야? 아니야. 내 얘기를 듣고 이제 오빠 친구들이 원정을 왔어. 그 나라에 친구들까지 온 아니 거야. 얼마나 수혜 얘기를 했으면 친구들이 보러 거기까지 그렇게 왔는데 그때 이제 내가 너무 갈팡질팡하던 때였죠. 언니 너무 힘들잖아요. 북한에 있는 부모가 있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랑은 나 하나 때문에 지금 모든 살을 다 걸고 있던 때였고 근데 내가 너무 속상해서 이제 그 같이 오셨던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만약에 오빠가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나 같으면 안 갑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내가 수혜 씨 같은 상황이었으면 나는 부모 버리고 안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그때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언니 나도 또라이지.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 믿어도 되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나한테는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최소한 사기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게 나갔어. 근데 현빈 씨 얼굴이 누굴 사기칠 얼굴은 아니실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그 교육을 되게 많이 받아요. 막 일부러 이제 와서 잘해준 척 하면서 니네 막 팔아 넘기고 막 이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 알아요? 혹시? 이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진짜 결혼하기 잘했구나라는 순간이 있어? 지금도 가끔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나한테 내 가족한테 그러니까 내 북에 계신 가족한테 해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게 억만금이고 뭐고 다 포기해요. 그럴 때 보면 나보다 정말 내 부모를 더 많이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다는 그럴 때마다 제가 감동을 받죠. 솔직히 나도 생각 못하는 걸 꼭 그러니까 사명같이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명감으로 품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부부싸움 할 때가 있지 않아? 부부싸움? 북한의 여자와 남한의 남자가 살게 되면 싸움이 일어날 때도 있지 않아? 언니 내가 막 열받아서 이렇게 하면 한참 보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떨 것 같아?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러네, 내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못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좋게 그러니까 가운데서 뭔가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내 편 안 들어주는구나, 막 이런 또 서운함이 생긴다, 언니. 맞아, 그러면 또 맞아. 오빠는 누구 편이야? 막 이러거든. 가끔 나는 친구랑 안 좋은 일 있잖아. 그러면 남편한테 가서 그거를 막 성사하거든요. 그러면 남편은 갑자기 거기서 친구 편을 들 때도 있어. 맞아, 언니. 그거는 네가 오해했어. 그 친구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고, 내가 이런 이렇게 뜻으로 얘기했다 이러고 막 내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아니 이 사람이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인데 왜 남의 편을 들어? 진짜 내 편 만나라고 되게 서운할 때가 있는데, 수혜는 또 이제 남편만 믿고 대한민국에 오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남편이 뭔가 친구 편에 들어가지고 뭔가 설명을 하면 조금 그렇게 서운함이. 조금 완전 서운해. 조금이 아니고 그치. 완전 서운하지. 진짜 내가 말이야 막 이게 확 치고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때 막 열받았다가 생각을 해보면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오빠는 왜 그때 그렇게 말했어? 물어보면 야, 슈혜야, 너보다 8살 밑에인 애가 하는 행동을 봐봐라. 그러면 다 보일 거야. 그러니까 뭔가 아빠 같은 거예요. 제가 또 어디 가서 또 허당짓을 하고 왔고 말이, 오늘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또 어디 가서 뭐 허당짓을 하고 분명히 씩씩거리면서 와서 그럴 거다. 아니 제가 옛날에 수혜네 집에 가서 한번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근데 수혜랑 수혜 남편을 보니까 이게 약간 부부 사이인 것도 있지만 뭔가 이게 뭐라고 해야 돼? 그 사이 진짜 아빠랑 딸, 친구 같은 뭐 그냥 이렇게 철없는 딸을 아버지가 무한으로 걱정하는 그런 이미지가 나는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언니 이제 그 친구들끼리 와서 이제 밥을 먹다 보면 뭐 이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야, 이것도 좀 먹고 하면서 이렇게 갖다 줘요. 그러면 그 앞에 친구 와이프들이 이런 거 너무 부럽다. 야, 진짜 애 키우네. 딸을 키워. 아니 진짜 살다 보면 저는 저희 신랑도 보고 집에 계신 또 저희 아버지도 보잖아요. 근데 북한 남자 중에서는 저희 아버지도 다정다감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환경이 다르다 달라서, 보니까 예. 여자한테 정말 친절하고 되게 진짜 여자 잘해요.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게 한국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내가 너무 막 미안하잖아요. 이거 너무 오빠한테 오늘 막 내가 막 일정 소화하고 들어가다 보면 늦게 들어가면 이제 집안에서 제가 먼저 와가지고 막 애기 다 케어하고 이래요. 그럼 오빠 미안해. 그럼 나 빨리 밥 할게. 아니야, 밥 시켰어. 이럴 때 보면 오, 센스. 너무 센스가 진짜 장난 아닌 거예요. 현빈 씨 정말 언제 척해주고 싶네요. 괜찮아, 이거 밥 시켰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나는 그런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진짜. 그러니까 감사해요, 진짜. 맞아. 그게 내 남편이라서 이런 게 아니고, 야, 이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이거 정말 감사하다. 저희는 이렇게 수혜도 저도 애정 통일을 이룩하고 지금은 남조선에서 남조선 남자와 그때까지부터 다른. 풍녀들이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솔직 담백한. 네, 우리의 토크 수다 예. 잘 부렸다면, 잘 좋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